의료법 개정안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막혀서 계류가 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의료법 개정안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왜 막혔는지 법사위 상황 먼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해서 20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발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실형을 받았을 때 5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그 후로 2년. 이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면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준법 정신들이나 도덕성들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판례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현재 직무 범위 관련으로 제한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자, 지금 그 반대 논리가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사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는 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면허를 정지시키느냐. 근데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제해서 헌법재판소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냐. 인권을 옹호하고 기본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인데 거기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어기니까 어떤 종류인지를 따지지 않는 거다라고 변호사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기관의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의사는 봐주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너 지금 변호사 니들을 보고 있는 거지 의사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전문성을 두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고 한 게 의사분들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뭐 언급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장제원 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던데요. 교통사고를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몇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일으켰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금고 실형이 선고가 안 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까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도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사고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금고형 실형까지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 형 되려면 어린이 지금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든지 이거 아니면은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전에는 그런 사고들조차도 실형 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을 강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금고 이상 실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면허 정지 기간 5년이 과한 측면도 있다. 그 5년 동안 의료 행위 안 하다가 다시 오면 어떻게 수술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집어서 아까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도 5년 동안 법정 안 들어가면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선거법으로 5년 동안 출마 못 하잖아요. 권력기관이 권력을 잃고 유권자들을 못 만나게 되면 5년 뒤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재 정도로 피해 정도로 본다라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의사분들도 직접적으로 외과의가 아닌 여러 가지 의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은 이 법안에 압도적으로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 같은데 3월 임시국회 때 다시 이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의협도 이 법안이 이제 계류되기 전에 좀 한 발 물러서는 협상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이게 총파업 의지까지 내비쳤어요, 의협이. 근데 살인, 강도, 강간 등 이 중대 범죄에 대한 면허 결격은 반대하지 않겠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는데 아마 지금 앞서 보신 이런 여론조사 한 70% 가까이 이런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찬성한다. 이런 여론에 대한 의식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되더라도 판사가 이거 금고 이상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정지되니까 그런 것도 형을 내릴 때 참고해서 재판을 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보통 어느 그런 거 정도 검토하나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분들 형사 사건에서 변호를 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양형 사유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이게 실형까지 가게 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연금이라든가 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더하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실하게 의료 활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에 준 도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법정 형을 내릴 때 양형사유에서 굉장히 크게 참작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설령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이게 잠깐 나온 것처럼 아예 영영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재교부를 분명히 받잖아요. 재교부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사실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도 면허 박탈을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더라도 재교부율이 굉장히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말씀드린 살인죄, 심지어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재교부 아예 거의 다 돼 있고 아예 취소 자체도 안 된 경우도 훨씬 더 많았던 거거든요. 자, 이 얘기까지 두 분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